근로자 건강관리. 이번 시간에는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뇌 심혈관 질환 예방, 건강진단 및 5개 근로자 건강관리, 위생관리 마지막으로 응급처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뇌심혈관 질환 예방. 뇌심혈관 질환은 뇌 및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이 되는 기초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며 기타 비만, 흡연, 가족력, 운동 부족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뇌졸중과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알아볼까요? 각 항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뇌졸중은 출혈성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나뉘고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비만일 경우 체중 조절을 실시, 과로를 피하고 흡연, 과음, 과식을 피하며 급격한 온도의 변화에 주의하며 긍정적인 생각과 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응급처치는 의식을 잃으면 턱을 들어 올리고 머리와 목을 뒤로 젖혀 기도를 열어주고 구토 시 옆으로 눕히고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호흡이 어려울 때 어깨 밑에 베개를 넣어주며 고열이 날 때는 얼음 주머니를 양 겨드랑이에 넣고 운반 시에는 모포로 환자를 싸서 체온을 유지하며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옮깁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있으며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기초질환 치료, 금연, 올바른 음주 습관, 동물성 지방 섭취 지양, 걷기, 등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 이상적인 체중의 유지, 지나친 피로와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종류, 실시 시기, 사후관리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항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종류로는 배치 전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실시 시기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는 인자별로 정해진 주기에 의합니다. 건강진단 결과 필요시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옥외 근로자 건강관리. 혹서기 근로자 건강관리의 유형으로는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열허탈증, 열발진이 있습니다. 참고 버튼을 클릭하여 용어 해설도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혹한기에는 저체온증 동상, 백납병, 종창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 이번엔 세척시설, 식당, 화장실 및 휴게실의 위생관리에 관해 알아볼까요? 세척시설은 작업 후 유해물질 등을 씻을 수 있는 샤워장 등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식당은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며, 화장실 및 휴게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의 개념. 이번엔 응급처치의 개념대에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해야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로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합니다. 병원 내 발생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선진국은 20% 수준임에 반해 한국은 4%로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소 공급 중지에 따른 뇌의 변화와 소생률은 0에서 6분이면 임상적 사망으로 6에서 10분 이상이면 생물학적 사망으로 봅니다. 그럼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급구조 활동 순서와 심폐소생술 실시 요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럼 각 항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응급구조활동은 현장은 안전한지, 사고 상황은 어떤지, 몇 명이 다쳤는지, 어디를 다쳤는가 하는 현장 조사를 먼저 한 후 응급의료기관에 연락, 의식 유무를 확인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실시 요령으로는 기도 유지, 호흡 보조, 순환 보조를 잊지 말고 먼저 환자 자세 교정과 적절한 장소를 확보, 2회 구조 호흡 실시, 압박 위치를 선정하고 가슴 압박 실시, 이때 30대 2로 구조 호흡과 가슴 압박 병행 실시, 2분의 5주기 실시 후 호흡 재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계속 포기하지 말고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후 호흡이 돌아오거나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실시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 지침. 마지막으로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6,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스스로 작업환경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참고 버튼을 클릭하여 용어의 정의도 살펴보세요. 응급처치 체계의 구축과 관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응급처치 체계는 재구조팀의 구성과 운영, 비상연락망과 비상통신망의 구축, 의료기관의 응급처치 능력에 대한 정보의 파악, 예비 후송수단의 확보, 상호협조 체계의 구축, 재해 발생에 대비한 행동계획의 수립, 재해 대비 물품의 구비와 관리, 훈련과 평가, 응급처치 교육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항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재해구조팀은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에서 결정하여 구성하거나 기존의 민방위 훈련 조직을 활용해도 좋고 구성원은 응급처치 요원, 구조요원, 관리요원이며 재해구조팀 구성원 각자의 업무는 평소 하던 업무와 연계하여 정하되 부서별로 업무를 부담하고 주요 요원의 업무는 의료인의 보건관리자의 직무, 관리감독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재해 발생 시에 현장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을 지휘할 책임자를 구해야 하며 야간과 휴일의 지휘 책임자도 지정합니다. 사업주는 재해 신고, 재해 구조팀의 출동, 현장 지휘, 지원 요청, 부서 간 협조 체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비상연락망과 비상통신망을 구축합니다. 적합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의 규모 및 특별한 분야의 치료 능력, 진료 시간, 이송거리 등을 파악하고 의료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목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비치합니다.
사업주는 의료기관으로 재해자를 이송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사업주는 인근의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지역 단위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사업주는 발생 가능한 재해 종류를 확인하고 인력 현황을 파악, 비상시 사용 물품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건강관리실 및 작업 현장에 비치하고 그 비치 장소와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상기 물품 이외의 근로자의 작업 형태와 위험 요인에 따라 경추보호대, 인공산소 소생기, 척추 고정판, 삼각건, 공기부목, 산소 공급용 마스크 등 구급용구와 특수 들것, 줄사다리, 전기등 또는 방폭등, 텐트, 침구류, 이송장비 혹은 차량, 절단장비, 방안 방수장비, 크레인 불도저, 자가발전기, 산소농도 측정기 등의 구조 및 이송장비와 기타 물품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급용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재해에 대비한 훈련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며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비상연락 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현장 근로자들이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채용 시 교육과 정기교육 시에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각 유해인자별 유해성의 주지와 관련된 위급 상황 시의 대처 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나 응급처치 요원 또는 관련 인력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관련 전문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연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연락과 처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응급처치 시행자에 의한 1차 처치가 4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구조대에 의한 처치가 8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119 구조대에 연락하고 신속하게 처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재해자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동행인에게 허락을 받고 동행인이 없으면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추가 손상의 방지를 위해 의식이 없는 재해자와 경추와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재해자의 이송과 처치 시에 경추보호대와 전신부목으로 고정하여 보호하고 응급처치 기구가 없으면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이때 응급처치 방법을 정확히 모르면 재해자에게 처치를 시행하지 말고 상태를 관찰하며 구조대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장 조사를 한 후 우선순위에 의한 처치를 한 후 상태의 파악과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항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구조 요청 및 연락의 유의사항을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의자의 수를 알려주고 제의자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실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조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제의자가 있는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물이나 목표물을 지정하여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요청 후 길목에서 구급차를 인도하여 현장까지 안내하고 야간에 손전등을 켜고 흔들어 안내합니다. 가족에게 연락 시 상대가 제의자의 가족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제의자의 상태를 알려주고 제의자의 가족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의자를 이송할 병원의 위치, 전화번호 및 제의자가 전하는 말 등을 알려줍니다. 제의자의 안전과 적합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의자가 의식이 있으면 편한 자세로 취하고 의식이 없어 엎드려 있다면 경추와 척추를 잘 지지한 후 굴려서 돌려눕혀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색이 창백하면 다리를 30도 정도 들어 올려주고 안색이 붉으면 상체를 비스듬히 높인 후 의식 없는 제의자가 구토하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적합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만약 의식이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응급처치 시행 중 자주 조용히 말을 걸고 제의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제의자의 처치와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군중을 통제합니다. 보온 유지를 위해 제의자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포나 옷을 덮어주고 제의자의 옷이 젖어 있으면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보온 조치를 취합니다. 만약 보온을 위한 모포나 마른 옷, 수건 등이 없을 때에는 신문지 등 주변에 있는 것을 덮어줍니다. 수분 공급을 위해서 의식이 없는 제의자는 입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제의자가 의식이 있어도 출혈이 심하거나 뇌출혈이 의심되거나 병원 이송 후 수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음료수를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으면 상온의 음료수를 수저로 떠먹이는 정도로 소량을 먹이고 의식이 있고 보온이 필요하면 따뜻한 음료수를 먹입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거나 설사 등에 의하여 탈수가 우려되는 제의자가 의식이 있으면 이온 음료수를 먹이거나 물에 소금과 설탕을 약간씩 타서 먹이면 됩니다. 증거물과 소지품의 보존을 위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었으면 절단물을 비닐봉지로 2번 싼 후 얼음에 직접 닿지 않게 얼음물에 담가 의료기관에 가지고 가고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배설물, 구토물, 혈액이 묻은 옷, 남은 음식물, 약품, 약봉투, 약품이나 기타 물질을 담았던 빈 용기, 소지품 등을 보존하고 제시합니다. 증거물을 의료기관에 가지고 가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물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살이나 타살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의 증거물 외에 제의자가 쓰러진 위치, 방향, 주위 사물의 상태 등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보고가 필요하므로 현장을 보존합니다. 기록과 보고를 위해 응급처치 시행자가 실시한 모든 처치는 가능하면 기록, 보존하고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고 응급처치 기록을 의료기관에 가지고 갑니다. 다수의 제의자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개인에게 기록표를 붙이고 기록을 하지 못하였다면 상황을 잘 기억하였다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의료진에게 구두로 설명합니다. 제의자의 이송은 응급처치가 끝나면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송장비에 고정하고 이송장비나 제의자가 주변의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조용히 이송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는 제의자를 차량으로 이송할 때에는 운전자 외에 반드시 1인 이상의 구조자가 동승하며 제의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제의자가 더 이상의 손상을 입거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응급처치 시행자는 제의자의 자세를 적절히 유지하고 상태를 계속 관찰하며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처치를 시행합니다.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과를 잘 아는 최초의 응급처치 시행자가 동행하여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